75세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유독 75세 전후를 기점으로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입원 한 번 했다가 체력이 확 꺼지고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의지 부족이나 관리 실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생활 구조적으로 75세는 인간 수명이 한 번 꺾이는 고비 구간입니다. 몸, 마음, 환경이 동시에 변하는 시점이 바로 이 나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75세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을 줄 알았지. 설마 내가 그 나이일 줄은 몰랐지.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5세를 넘는 순간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75세가 고비인지,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80세, 85세까지 내 발로, 내 정신으로 사는지, 딱 7가지 핵심 이유와 현실적인 대비책으로 차분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미리 알면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고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도 이미 70대를 지나신 분도 오늘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나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구나. 이 말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1. 이유 1. 근육이 자연 붕괴 단계에 들어간다. 75세를 전후로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혈관도 뼈도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힘도 있고 팔도 다리도 쓸만하다. 문제는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무거운 걸 드는 근육보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깊은 근육이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뱃속 허리 안쪽 엉덩이 깊숙한 곳, 발목 주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직 걸을 수는 있는데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둔해지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휘청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중심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사고는 넘어질 것 같았는데 못 버텼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근육 감소가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1년에 5% 이상, 움직임이 줄면 그 이상으로 빠집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의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계단이 불안해지고 버스에서 손잡이를 놓는 순간이 두려워지고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매일 한 번 의자에 앉았다가 손 짚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기. 10번 쉬었다가 다시 10번. 이 동작 하나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깊은 근육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벽 잡고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살짝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20회. 발목과 종아리 근육은 넘어짐을 막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셋째, 빠른 운동을 버리십시오. 이 시기엔 숨차는 운동보다 천천히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는 동작이 약입니다. 속도는 필요 없습니다. 균형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엔 힘이 세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근육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시작이구나라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막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하는 아주 작은 동작입니다. 이유이. 낙상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다쳤다. 한번 미끄러진 것뿐이지 사고지 병은 아니지. 하지만 75세 이후의 낙상은 사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나의 질병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낙상은 우연히 바닥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75세를 넘으면 반사신경이 늦어지고 발을 디디는 위치 감각이 둔해지고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땐 아차하고 버텼던 순간이 이 나이엔 그대로 바닥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그 자체보다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또 넘어질까봐,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날까봐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줄이고 걷는 양을 줄이고 움직임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더 빠지고 균형이 더 무너지고 다음 낙상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게 바로 낙상, 두려움, 활동 감소, 근육 붕괴, 재낙상, 이라는 악순환 고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75세 이후 낙상은 한 번 겪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질병의 시작이라고. 그렇다면 대비책은 무엇이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안을 병원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낙상의 절반 이상은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러그, 발에 걸리는 전선, 미끄러운 욕실 매트. 이건 편의가 아니라 위험물입니다. 둘째, 밤 동선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75세 이후 낙상의 상당수는 새벽 화장실 가는 길에서 발생합니다. 어두움, 졸림, 급함.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거의 사고입니다. 자동 센서 등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양말 하나, 슬리퍼 하나가 넘어짐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 집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75세 이후 낙상은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다음 낙상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과 그냥 넘긴 사람의 차이는 그 다음 해부터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3. 이유 3. 혈관 탄성이 급격히 무너진다. 75세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 의외로 혈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문제는 막힘보다 탄성입니다. 혈관은 원래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고무줄 같은 조직입니다. 이 탄성이 있어야 혈압 변화, 자세 변화, 체온 변화에 몸이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75세 전후가 되면 이 고무줄 기능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확장과 수축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갈 때, 오래 앉았다가 벌떡 일어날 때, 새벽에 잠에서 깨자마자 움직일 때, 이때 몸에서는 혈압이 급변하지만 혈관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지럼, 실신, 갑작스러운 쓰러짐입니다. 특히 욕실은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따뜻함, 습기, 혈관 확장.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순식간에 대응력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뜨거운 물로 목욕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냐? 바로 그 지금이 문제입니다. 혈관의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뜨거운 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뜨끈한 물이 몸에 좋다는 생각, 75세 이후에는 바꾸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10분 이내가 원칙입니다. 둘째, 자세 전환에 시간을 주십시오.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30초, 서서 30초,
이 짧은 시간이 혈관이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셋째, 아침 공복 활동을 조심하십시오. 잠에서 막 깬 상태는 혈압 조절 능력이 가장 떨어질 때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청소, 외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몸이 알아서 적응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관은 예전처럼 스스로 버텨주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고 환경을 바꿔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모르고 예전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4. 이유사. 약이 도움에서 위험으로 바뀐다. 75세 이후부터는 약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처리 능력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약은 10년 넘게 먹어왔어.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가 없던 약이 이 나이부터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7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약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몸 안에 더 오래 남고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어지럼, 멍한 느낌, 집중력 저하, 잠이 너무 쏟아짐, 갑자기 휘청하는 순간. 이걸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부작용이 낙상과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어지럼증 약, 혈압약 여러 개를 함께 먹는 경우 이 약들은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눈에 띄게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약이 많아질수록 어떤 약이 문제인지 본인도 가족도 모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약을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약 개수부터 점검하십시오. 매일 먹는 약이 5개 이상이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약인가? 용량을 줄일 수는 없는가?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증상이 바뀌면 약부터 의심하십시오. 어지럽다, 멍하다, 자주 비틀거린다.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최근 복용 중인 약부터 점검하십시오. 약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영양제는 약보다 먼저 줄이십시오. 75세 이후에는 영양제가 보조가 아니라 약과 충돌하는 변수가 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부터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약을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약은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몸의 처리 능력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도움이던 약은 조용히 위험으로 바뀝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약을 줄이며 살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약 때문에 넘어지고 입원하고 그걸 또 다른 약으로 덮게 됩니다. 5. 이유.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75세를 넘기면서 몸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줄고 밖에 나가는 일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하루가 끝나는 날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그렇지 외롭지는 않아. 하지만 문제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극의 부족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표정을 읽고 반응을 주고받는 이 과정이 사실은 뇌를 살리는 자극입니다. 75세 이후에 이 자극이 끊기면 뇌는 빠르게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수가 줄고, 결정이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헷갈립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사라진 결과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고 위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넘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몸이 안 좋을 때 늦게 발견되고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커집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비책은 무엇이냐? 대단한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 15분만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길게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인사 한마디, 안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끊기지 않는 자극입니다. 둘째, 정해진 만남을 만드십시오. 약속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일이 정해진 만남 하나가 생활 리듬을 지켜줍니다. 주 2회면 충분합니다. 셋째, 대화 없는 하루를 만들지 마십시오. 전화라도 메시지라도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날과 내지 않는 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75세 이후에 중요한 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서서히 마음을 굳게 만들고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는 있지만 혼자만 있으면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6. 이유. 작은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75세 이전까지는 조금 아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지.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이 나이부터는 질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 속도가 문제입니다. 감기 하나, 장염 한 번, 가벼운 염좌나 작은 골절조차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 단계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75세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병 자체는 끝났는데 몸은 계속 무겁고 기운이 안 돌아오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다음 질병을 이길 힘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병 하나가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입원 후, 퇴원 직후, 독감, 폐렴 같은 감염병 이후, 식사량이 줄어든 시기, 이때를 그냥 넘기면 몸은 스스로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핵심은 초기 대응과 회복 관리입니다. 첫째,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75세 이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초기에 잡아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둘째, 회복기에도 움직임을 멈추지 마십시오. 완전히 누워있는 게 회복을 돕는 게 아닙니다. 짧게라도 일어나고 집 안을 걷고 몸을 쓰는 게 약입니다. 셋째, 식사량이 줄면 단백질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이 근육 재료입니다. 밥보다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5세 이후에는 병을 얼마나 안 걸리느냐보다 걸린 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작은 병을 작게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삶 전체를 흔드는 계기로 만들느냐 그 차이는 이 시기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파도 다시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은 한 번 아픈 뒤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7. 이유 7. 마음의 포기가 몸을 무너뜨린다. 75세를 넘기면서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 때문도 사고 때문도 아닌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이쯤이면 할 만큼 했지.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겠지.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체념처럼 보이지만 몸에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 사람은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운동을 미루고, 외출을 줄이고, 아픈 것도 참고, 약 관리도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그 선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혈관 반응은 둔해지고, 회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먼저 삶을 접은 경우가 많다고. 특히 75세는 비교가 많아지는 나이입니다. 아픈 친구, 먼저 간 사람, 요양원에 들어간 지인. 이 비교가 자기도 모르게 기대치를 낮춰버립니다. 문제는 기대치를 낮추는 순간 행동 기준도 같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십시오. 이 나이에는 1년 목표도 큽니다. 이번 달, 이번 주 단위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하십시오. 둘째, 비교 대상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십시오. 오늘 한 발 더 움직였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아직 되는 것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아직 걸을 수 있다. 아직 씹을 수 있다. 아직 혼자 씻을 수 있다. 이 확인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5세 이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큰 병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몸은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버텨줍니다.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면 몸은 그 신호에 맞춰 끝까지 버팁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느냐, 계속 관리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75세 생존 체크리스트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의학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생존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즉시 보완해야 할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75세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혼자 10번 일어설 수 있는가? 손을 짚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번. 이게 가능하면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낙상 위험은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둘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가 완비되어 있는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물기 많은 바닥 정리.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가? 무슨 약을 왜 먹는지, 하루에 몇 번 먹는지 대략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사람을 만나는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만남이 주 2회 이상 있는지. 이게 무너지면 몸보다 먼저 뇌가 약해집니다. 다섯째, 하루 15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가? 빠를 필요 없습니다. 숨찰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끊기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이 15분이 근육과 혈관을 살리는 최소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중 전부 해당되면 아직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운이나 체질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지키느냐, 놓치느냐로 갈립니다. 지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에 하나라도 바로 고치십시오. 클로징. 75세는 끝이 아니라 갈림길. 오늘 이야기한 75세는 겁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끝을 말하는 나이도 아닙니다. 75세는 그동안의 삶이 정산되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같은 75세라도 한쪽은 아직 자기 발로 걷고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고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 속에 갇혀 움직임을 줄이고 사람을 멀리하고 삶의 폭을 스스로 좁힙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타고난 체질도 젊을 때의 직업도 아닙니다. 알고 준비했느냐 모르고 넘겼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육, 낙상, 혈관, 약, 사람, 회복력, 마음 이 7가지는 하나라도 놓치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다른 것들이 같이 버텨줍니다. 75세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나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불안을 주기보다 선택권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가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